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셔야 되는데 앞에 여러 리더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시중에 굉장히 잘 팔리는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는다. 애터미 사업 죽도록 하다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해보니까 사흘 밤낮을 앉아도 안 죽읍니다. 안 죽어. 안 죽는데 단 한 가지가 있어. 엉덩이를 붙잡다 하면 졸려 그때부터. 이게 소나기가 퍼붓는지 뭐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자. 그런데 안 죽더라고. 아무튼 죽도록 하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도록 하는데 자본을 가져야 돼요. 자본은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자본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본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자, 노력보다 뛰어난 천재는 없다. 게을러 빠진 사람은 뭘 해도 성공 못해요. 그럼 뭐가 게을러 빠진 것인가는 차차 알아야 돼. 자, 다음 애터미는 빅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글로벌로 나가고 있죠. 계속 글로벌로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상한선을 5천만 원으로 뒀기 때문에 월 5천만 원을 버는 비즈니스가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빅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인데 왜 우습게 생각하느냐? 공짜로 하니까 공짜로 하니까 그래요. 공짜라고 해서 귀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지금 숨을 쉬고 계시잖아. 이 공기 얼마예요 이거? 공짜잖아요. 공짜예요. 5분만 숨 안 쉬어봐요. 돌아가셔. 그렇게 중요해. 햇빛 공짜잖아요. 공짜가 중요한 것이 공짜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그 등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월 5천만 원을 번 비즈니스 이걸 하려면 죽기 하면 까무라치기로 해야 돼요. 애터미는 객관적 조건이 성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40%가 성공을 해요. 내가 40%에 들어갈지 60%에 들어갈지는 everything is up to you. 모든 건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자, 이거 손자병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손자병법. 승평. 여기서 병 군대예요. 이기는 군대는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한다. 지는 군대는 싸워보고 이기는지 지는지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내가 충분한 자본을 갖추고 있으면 그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겨놓고 시작해도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을 시작해놓고 이기기를 기대한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넌센스예요. 바로 자본의 양과 질이 생산성을 결정하고 생산성에 따라 소득이 결정됩니다. 생산성이 낮은데 높은 소득 기대할 수 없어요. 반드시 생산성이 있어야 돼. 이건 옳고 그름은 문제가 아닙니다. 팩트,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자본을 갖지 못한 자는 자본을 가진 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어요. 자, 자본 축적을 위한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은 뭐냐? 신사숙녀. 애터미에서 정의하는 신사숙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민주시민이에요. 건전한 상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겸손해지고 귀를 열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여.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점점 머리가 좋아져. 그러면 신사숙녀가 돼서 점점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배워간다는 것은 인간 개발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휴먼 디벨롭먼트. 인간 개발이 돼야 된다고, 인간 개발. 그래서 유엔에서는 매년 인간 개발 지수, 그 나라의 인간 개발 지수가 얼마인가를 지수로 매년 발표를 해. 그러면 인간 개발이 잘 된 나라가
소득이 높겠어요? 안 된 나라가 소득이 높겠어요? 어이, 어떻게 공부도 안 하시는 정확하게 하네? 인간 개발이 잘 된 나라가 소득이 높고 선진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인간 개발이 잘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누가 소득이 높겠어요? 당연히 그래요. 이건 국제 통계입니다. 유엔 통계예요. 자, 인간 개발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노르웨이 949. 1.0 만점에 949. 소득 어때요? 높죠? 자, 싱가포르 소득이 어때요? 높죠? 미국,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그렇죠? 이게 인간 개발 지수가 0.800 이상이면 베리 하이에 속합니다. 유엔에서 그렇게 불려요. 매우 인간 개발이 잘 된 국가. 우리나라는 세계 몇위예요? 18위로 잘 된 국가예요. 자, 이런 나라들은 전부 소득이 높아요. 자, 다음. 인간 개발이 낮으니까 소득이 낮아져. 그렇죠? 낮아지죠? 분명히 낮아지지. 보세요. 아주 그냥 비참할 정도로 안 된 나라들, 소득이 아주 비참하죠. 비참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인간 개발 지수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평균이 높으니까, 평균이 하도 높으니까 그보다 더 높게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죽기 살기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평균보다 높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냐, 얼마나 가슴을 열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응? 꽁 닫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철커덕 닫아놓고는 혼자 이 토리로 앉아있어. 이건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네트워크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되고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돼요. 자, 다음. 에디슨 잘 알죠? 천재는 1%의 뭐예요? 영감, 99%의 땀. 에디슨은 정규교육, 제도권 교육은 3개월밖에 못 받았죠. 3개월 만에 쫓겨나 버렸거든. 그 선생님이 난 세상에 내가 교사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머리가 나쁜 놈은 처음 봤다 그랬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선생님이 머리가 나빠. 요 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디슨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미국의 학자들은 영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이 글을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99%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감은 뭐예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깨달음, 창의성, 이런 거예요. 혼자 꼴통같이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라, 이게. 그런데 에디슨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 1%의 영감을 얻는데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노력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는데 번개처럼 번쩍하고 떠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화장실에 가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고 그러죠. 그것은 하필 거기 앉아있을 때 떠올라서 그렇지 화장실에 가니까 떠오른 게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으니까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시원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번쩍하면서 영감이 떠오르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영감 안 떠오른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안 떠올라요, 그거. 자, 다음. 누굽니까? 마스시다 꼬노스케. 이 양반 또 초등학교 4학년 중퇴야. 세계적인 기업 파나소닉을 만들었죠. 지금 거느린 기업만 580개. 그런데 뭐 노력보다 뛰어난 천재는 없다. 이 사람 학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해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잊지 말기 바랍니다. 노력보다 뛰어난 천재는 없다.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천재라고 부르느냐? 노력을 천재적으로 하는 사람을 천재라고 불러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노력하지 않는 놈은요 절대로 대학도 제대로 졸업 못해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자, 다음. 루이스 터먼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도대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학자들의 관심거리였어. 자, 그런데 루이스 터먼 교수는 그 인간의 IQ만 알면은 그 인간이 평생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걸 가설로 내었었어요.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거든요.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하는 IQ 테스트는 이분이 만든 거예요. 원래 것을 바탕으로, 비뇌 테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미국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연구를 한번 시작하면은 연구 대상이 다 죽을 때까지 해. 그래서 캘리포니아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 25만 명의 IQ 테스트를 하고 천재라고 생각되는 IQ 130 이상을 골라서 2,500명을 골라가지고 각 학생마다 전부 파일을 만들었어. 평생을 추적하는 거야.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우자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좋아하는 음식은 어떻고, 질병은 어떻고, 사회적 지위는 어떻고, 직업은 뭐 다 기록해놓은 거야. 그럼 후세 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 이 터먼 교수가 실험을 시작하면서 책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천재 유전자 그래가지고. 근데 제 4권 나와서 비참한 결론을 내리고 이분은 드디어 돌아가셨어. 결론, IQ와 인간의 사회적 성취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자기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비참한 결론, 제 4권에서 IQ와 인간의 사회적 성취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후세 학자들은 뭘 연구해야 돼? 그럼 도대체 인간의 사회적 성취, 인간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뭐가 결정하느냐 하는 걸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가 시작됩니다. 안델라 더코스 심리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IQ와 사회적 성취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걸 또 밝혀내.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석자만 쓸 줄 알면 IQ가 81만 돼도 IQ와 사회적 성취, 사회적 성공과는 관계가 없다예요. 그럼 뭐냐? 결론은 그릿이야. 그릿은 열정과 끈기입니다. 열정과 끈기. 열정 앤드 끈기. 그러니까 덕호 박사 연설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그럼 당신은 성공한다 그랬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근데 물고 늘어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반드시. 물고 있다가 이빨 아프다가 놔버리면 실패. 에? 자, 왜 천재들이 노력의 천재인가를 봅시다. 하버드 대학은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세계 최고 대학입니다. 그렇죠? 세계 최고 천재들이 모인 대학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도서관에 해놓은 낙서가 있어요. 근데 청소부가 그 낙서를 지우려고 보니까 말이 너무 좋아. 안 지웠어.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교무처장이, 그 당시만 해도 옛날만 해도 이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무처장이 청소 검열을 하는데, 아니 도서관에 낙서가 하나도 안 지워졌어. 청소한 놈이 안 지웠어. 깜짝 놀라서 지우려고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지우지 마세요. 이 친구들이 미국의 지도자가 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면은 그 낙서는 명언이 될 겁니다. 역시 하버드 대학 교수답죠.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그 꿈을 꾸시려면 주무셔도 돼. 주무셔도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으니까 갈망하던 내일이다. 이건 로마의 유명한 시인이 한 말입니다. 이걸 적어놨어요.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을 할 때에 속 틀어진 건 잠깐이지만 평생 가난하게 살면 평생 고생한다.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게 천재들이 하는 소리예요.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다. 침 질질 흘리면 좋은 사람 있죠, 이게.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있는 낙서예요. 자, 다음 보세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어떻게 해야 돼? 내일 뛰어야 한다. 걸어야 돼요. 피곤해도 걸어야 돼요.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하는 사람이다.
아이고 내일부터 잘해야지. 뭐가 잘못하면 내일 또 잘못해. 쑥 하다가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이게 바보들이 한 소리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 천재들이 하는 소리예요. 지금 맨 마지막은 여학생이 쏘는 것 같아. 1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 에? 내 남편이 건달이 될 것인지 이게 변호사가 될 것인지는 자, 이겁니다. 노력이에요. 노력. 천재는 머리가 좋아 천재가 아니고 노력의 천재라는 거예요. 자, 다음 김정희 선생 아시죠? 추사체를 완성한 정말 세계적인 명필이었어요. 근데 추사가 어떻게 그렇게 경천동지할 글씨를 쓸 수 있었던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권돈이라는 자기 절친한 친구가 학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어. 여기 나오죠. 70년, 그러니까 내 70평생에, 그러니까 70살에 썼어요, 이 편지를. 그렇죠? 마천십연 돌벼루 10개를 구멍을 냈고 먹으로 돌벼루를 갈아서 그게 10개의 구멍을 날 정도면 글씨를 얼마나 썼겠느냐 말이에요. 독진천호, 독자는 대머리 독자입니다. 붓 천자루가 몽당붓이 되도록 내가 글씨를 썼다 말이에요. 이만큼 치열하게, 아주 치열하게 쓴 거예요. 먹을 갈아서 돌벼루에 구멍이 10개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씨를 얼마나 썼냔 말이에요. 부천자루가 몽당붓이 되도록 글씨를 썼다.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가 남아있어 지금. 자, 다음. 근데 김정희는 우리가 명필로만 알지 학자라는 사실을 잘 몰라. 동양 최고 학자였어요. 북한산에 있는 그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김정희가 밝혀낸 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게 왜? 진흥왕 때 우리 영토가 이 정도 됐구나 하는 걸 밝혀준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그런지 몰랐어. 지금 국보 2호가 돼 있고 국보 3호가 돼 있죠. 그 국보야, 국보. 우리 영토가 진흥왕이 여기 북한산을 다녀갔구나. 김정희가 알아낸 거란 말이에요. 고증학자입니다. 고증학자. 당시 최고의 고증학자인 옹방강과 완원. 김정희 호가 완당이거든요. 자기 스승인 완원에서 완을 따서 완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증학자들인데 청나라에 이분들이 어린 김정희를 그렇게 아꼈다고. 그렇게. 자, 다음. 자, 이제 제주도에 귀향을 갑니다. 이 당시 당파 싸움 때문에 귀향을 가요. 당파 싸움 때문에. 그런데 당파 싸움이 무서운 것은요, 김정희 같은 학자를 놔두지를 않아. 너무 많이 알아. 그리고 그 당시 청나라가 세계의 중심인데 세계 중심에 있는 학자들과 계속 교류를 해. 다른 사람은 근처도 못 가는데. 그래서 죽이려고 제주도의 위리안치는 그 집 주변을 탱자나무 가시로 둘러서 집 밖을 못 나가게 한 귀양이 위리안치예요. 거기서 얼마나 낙심을 하고 글씨를 썼겠어요. 거기서 드디어 추사체를 완성했습니다. 추사체를 완성했어요. 그 추사체, 이걸 평한 학자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평안했어요. 부조와 스런드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글씨의 아름다움,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 글씨.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글씨를 감상해 보시면 알아. 자, 요 귀양 가시면서 쓴 글씨입니다. 어때요? 양반 냄새가 나죠. 살이 통통 쪄가지고. 이게 말이지, 이게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귀양 갔다 이제 완전히 탈탈 굶고 와가지고 이 9년을 귀양사를 8년을 했으니까 어때요? 기름이 다 빠졌죠? 이제 완전히 세상 도통을 한 거야. 세상을. 세상이 이렇구나. 그래서 배짱 말랐죠. 이제 똑같은 글씨가 나는데 완전히 기름이 빠져버렸어. 거의 도통한 거야. 이제 세상살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글씨가 뭐예요? 그 사람 인생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추사체예요. 이거 대죽자입니다. 대죽자. 중노지실. 화로를 대나무로 뜨겁지 않게 감싸가지고
거기서 차를 끓여 먹고 시를 읽고 글씨를 쓰고 하는 그 방만 있으면 초갑니다, 그 말이지. 예? 근데 이 대죽자를 보세요. 곧은 대나무가 있는가 하면 굽은 대나무도 있고, 세상이죠. 세상. 로자를 화로 로자거든요. 화로 로자를 가만히 보세요. 요 다리가 4개가 있죠. 화로 다리가 4개가 있는데 마치 밑에서 불 떼는 것처럼 써놨어요. 그렇죠? 요건 주전자야, 주전자. 지금 화로 위에서 주전자가 끓고 있는데 불화자죠? 불화자인데 요게 주전자 주둥아리예요. 주둥아리. 화로로 잘 저렇게 써놨어.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게 갈지자예요. 갈지자인데 어떻게 써놨냐면은 여기에 차탁이에요. 차탁. 차를 놓는 탁자. 그렇죠? 여기에 찻잔이 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 여기서 지금 물을 부은 거예요,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이 김이 어디로 향했어요? 집실자인데 집실자를 흙토 위에 창문을 딱 내놨어. 이 창문 쪽으로 김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써놨어. 글씨를 이게 주사체예요. 자, 다음. 이건 보세요, 또. 소창, 다명, 상하구자. 작을 소자를 써놨는데, 작을 소자. 꼭 늙어서 자기 코하고 수염밖에 없는 그렇게 써놨어. 보세요. 그렇죠? 수염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창자는, 창문 창자인데요. 창자는 아재 디자인을 해놔. 창문을 그려놨어. 이게 글자냐고, 디자인이지. 그러니까 김정희 선생의 글씨는 디자인인지 글씨인지 그림인지 구분이 안 돼요. 다명, 작은 창으로 많은 햇빛이 들어오니, 그 말이거든. 다명. 다자도 전 삐뚤삐뚤하게 다 써놨어요. 명자로. 나로 하여금 구자, 오래 구자입니다. 오래 앉아있게 하네. 정말 소박한, 이제 벼슬이고 권력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작은 창으로 빛이 들어오면 나는 거기 앉아서 시 읽고 글씨 쓰고 책을 보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좌자를 여러 번 연습한 것이 지금 박물관에 있어요. 꼭 어떻게 써놨냐면 이 흑토자예요. 흑토 위에 엉덩이 2쪽을 붙이고 앉아 있는 걸 써놨어. 한쪽 엉덩이는 크고 한쪽 엉덩이는 작고 그렇게 써놨어. 그 영감태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이렇게 써놨다고 지금. 이게 추사체예요. 추사체. 자, 세한도. 요 세한도의 운명은 세한도만큼 아주 기구해. 얘 이름이 세한도냐면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한연우 지송백구조야. 논어에 나온 말인데, 날이 찬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나는 알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때는 그렇게 찾아오는 놈이 많더니 내가 제주도에 이렇게 언제 사약을 받을지 모르게 이렇게 있으니 찾아오는 놈이 없구나. 그런데 이상적이라는, 이상적 역관 출신인데요, 이상적이, 그리고 그 동양화의 대가였던 소치 허유 선생이 목숨을 걸고 계속 찾아다녔어. 제주도까지. 제주도까지 그때 가다가 떼목 타고 가다 빠져 죽은 사람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 타고 가는. 근데 소치 허유 선생과 특히 이상적은 역관이니까 청나라에 다니면서 추사 선생이 볼 최신작 책을 계속 갖다 줘. 그러니까 추사 선생은 제주도에 있지만은 고증학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를 꿰뚫고 있는 거야. 거기서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이상적이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보고 이 세한도를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이걸 세한도라고 붙였어요. 이게 지금 국보 제185입니다. 국보로 지정됐어요. 그런데 이상적은 이걸 싸들고 어디로 가? 세계 중심에 있던 청나라 연경, 지금 북경으로 갑니다. 청나라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뒤에다가 계속 시문을 붙여, 시를. 이 그림을 보고 자기 감상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림이? 두루마리가 돼, 두루마리가 돼.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민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막내 아들이 마지막 소유자였는데 이 그림의 가치를 모르고 헐값에 넘겨버렸어. 누구에게? 후지치카 치카시. 이분은 경성제국대학, 지금 서울대학 교수였습니다. 교수였는데 이분이 연구하는 것이 일본과 청나라의 고증학이었어요. 고증학인데 그걸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 김정일을 모르고서는 고증학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김정일 최고의 고증학자예요. 동양 최고의 고증학자였어요. 학자였으니까. 그래서 김정일을 연구하기 시작해, 이 치카시 교수가. 그래가지고 인사동에 가서 김정일에 관한 자료를 전부 사들입니다. 전부 사들여. 그 중에 세한도가 들어있었어. 근데 일본인이 세한도를 가져갔다는 것을 안 사람이 요 누구냐 하면은 조선 후기에 주사 이후에 최고의 서예가였던 손재영 선생이 알았어. 아니, 추사의 세한도를 치카시가 가져갔다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으로 찾아갔어. 경성제국대학으로. 존말할 때 그거 내놓으라고 그랬어. 존말로 할 때 지금 내놓. 왜? 이 당시에 손재영 선생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지주에서. 돈을 달란트로 줄 테니까 그 세한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팔아먹은 놈하고 손재영 선생하고는 천양지차죠. 그 가치를 알아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치카시가 정년 퇴임을 하고 일본으로 가버렸어. 그 그림을 가지고 가버렸어. 그림을 가지고 동경으로 가버렸어. 그리고 추사에 가는 자료를 모아가지고 일본으로 가버렸어. 손재영 선생은 쫓아가서 매일 아침 인사를 다니면서 내놓으라 이게야. 지금 내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놓으라 이게야. 그 그림 치카시는 못 내놓는다 이거야. 내가 죽을 때 우리 아들에게 조선에 넘겨주라고 유언을 하고 죽을 테니 그때 와서 찾아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재영 선생 안 된다 이거야. 지금 내놓으라 이게 지금. 그래놓고는 아예 치카시 옆에다가 새빵을 넣어놓고 계속 날마다 다녀. 날마다 그 집 가서 마당 쓸고 그 내놓으라 이게 존말할 때. 그래서 손재영 선생이 세한도를 찾아옵니다. 값을 얼마를 받을 거요? 치카시는 역시 학자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뛰어난 작품을 선비가 어떻게 돈을 받겠소? 그냥 드릴 테니 당신들 보관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그냥 준 거예요. 어떻게 선비가 이런 거자개를 돈을 받고 팔겠소? 드릴 테니 보관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손재영 선생은 즉각 그걸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갔냐 하면은 애국지사, 독립지사 오세창 선생한테 갑니다. 오세창 선생이 이 그림을 보고 조선의 국보일세. 그건 뒤에다 다시 배광기를 그림 감상 써준 거예요. 역시 가치를 알아본 사람과 알아보지 못한 다르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입니다. 이시영 선생한테 가지고 왔더니 이거 조선의 국보 아닌가? 또 글을 써줘. 그리고 정인보 선생한테 가지고 또 글을 써줘. 이렇게 훌륭한, 드디어 국보로 지정이 됩니다. 국보 180원. 180원인데 이 가치를 몰라보고 인사동에 팔아버린 놈도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보고 일본까지 쫓아가가지고도 찾아온 사람도 있어 또.
손지행 선생이 이 세안도를 찾아가지고 온 다음 날, 그때 태평양 전쟁 시기니까 시카시의 집이 미군의 폭격으로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세안도가 살아났어요. 우리 국보가 살아났다. 과천에 가면 추사 선생이 여생을 보는 것이 과천, 저 과천이 있죠. 과천 가면 추사 선생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 아들이 또 역시 학자의 아들다와 아버지가 모은 추사에 관한 자료 무려 1만 점을 거기에 그냥 기증했어요. 그건 돈으로 따질 수가 없죠. 그걸 그냥 기증했어. 후민정음 해례본 가지고 200억 내라노나 한다고 그런 거지하고 이거 다르죠. 역시 학자의 아들이야. 이렇게 귀한 것을 돈을 받고 팔 수 없다. 돈을 받고 팔 수 없어. 1만 점을 그냥 줘버린다. 자, 결론입니다. 불강, 불구.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이 펀입니다. 펀. 동음 이어 펀이에요. 같은 음이 나는 걸로 해서 언어 유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 동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미쳐야 된다. 미친다는 것은 추사가 미쳤죠. 돌벼를 어떻게 10개로 구멍을 냅니까? 부천자루가 몽랑붓이 되도록 어떻게 글씨를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건 내적 동기. 그 자체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요 절대로 저렇게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내적 동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 자체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찾지 않으면 돈만 쫓아서 직급만 쫓아서 가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수가 많아요. 인간은 즐겁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해보니 일을 미치도록 해도 미치지도 않고 죽도록 해도 죽지도 않더라고. 그렇게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주역의 말로 말문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의 천행건 자각불식. 하늘의 움직임은 굳건하다. 스스로 강해져서 쉬지 말라. 또는 쉬지 말고 강해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성공할 수 없어. 근데 누구에게 한 소리냐면 리더에게 한 소리. 리더는 하늘의 움직임은 굳건하니 스스로 강해져서 쉬지 말라. 또는 쉬지 말고 스스로 강해져라. 여러분 강해져서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